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토크빌이 들려주는 민주주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토크빌은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인물인데요. 그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 깊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선 토크빌이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토크빌은 프랑스의 정치학자이며 역사가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정치를 했던 정치가이기도 했고요. 그는 유서 깊은 노르망디 귀족 가문의 후손으로 어린 시절부터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가였던 증조부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정치가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그는 하급 관리로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에 점점 이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요. 나중에는 베르사유 재판소의 판사를 지내기도 했었죠. 그러던 토크빌의 인생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1830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7월 혁명인데요. 이 7월 혁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7월 혁명은 당시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를 10세의 강압적인 정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월 혁명 이전에, 그보다 훨씬 더 전에는요, 이미 프랑스에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요, 신분제에 억눌려 있던 국민들이 나라를 개혁하고자 일으켰던 혁명이었죠. 이 결과 프랑스는 왕이 국가의 통치권을 독점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공화제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공화제 체제는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요, 나랏일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을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갔었다는 거죠.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은 스스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걸 깨닫고 스스로 그런 권리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1824년에 즉위했던 샤를 10세는요, 이런 공화제를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 방식대로 왕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주권을 갖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왕정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소 무리하게 출판의 자유를 정지시키고요, 마음대로 의회를 해산시키고, 또 선거 자격을 제한하겠다 하는 등 강압적인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이미 이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기들도 남들과 똑같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권리를 획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지났다고 샤를 10세가 그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권을 제한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샤를 10세의 강압적인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났던 게 7월 혁명인 것입니다. 이 7월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는 이제 왕의 지위는 유지가 되지만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자유적인 입헌 왕정 체제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7월 혁명을 거치면서 토크빌은 이제 프랑스 역시 완전한 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이미 뿌리 내려 있던 미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정확히는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미국을 방문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서 그 미국의 민주주의 사회를 직접 관찰하고 돌아와서 토크빌이 썼던 책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여기에서 그는 민주주의가 가진 잠재력, 그리고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점, 또는 조심해야 할 점 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저작으로 인해 토크빌은 굉장히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외국에서도 큰 영예를 얻게 되었죠. 이후에 또 토크빌은 그 정치가로서 의회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헌법제정위원 또는 의회의 부의장, 외무장관 등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역임했었어요. 하지만 1851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토크빌은 반대를 했었죠. 이 때문에 잠시 투옥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치계에서 은퇴를 하고 은퇴 후에는 역사 연구와 집필에만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자유 속에서 평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한 앙시엥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이제 펴내게 되었고요. 이 책 역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토크빌의 인생은 당시 프랑스의 굴곡 많고 변화 많았던 그런 사회 현실과 굉장히 함께 가깝게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자, 이렇게 토크빌은 사회 현실을 직접 참여하면서 누구보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깊게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자, 그럼 그가 들려주는 민주주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민주주의란 무슨 뜻일까요?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은, 즉 국가의 그 주인된 권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뜻합니다. 링컨의 아주 유명한 말이 이 민주주의에 대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 나라다. 그러니까 국민의라는 것은 국민의 나라, 즉 국민에게 국가의 주권, 주인된 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국민에 의한 이라는 말은요, 국민에 의해 국가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국민에 의해서 국가 정치가 이루어진다. 즉 실질적으로 나랏일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대표자들 누가 뽑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뽑아놓은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라는 거죠. 또한 이 말은 국민 스스로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 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정치를 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국민이 정치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요, 국가의 운영은 국민의 복지, 즉 국민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국가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자, 이걸 보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뿌리이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토크빌은 이러한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민주적인 공동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미국을 이제 여행하면서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뉴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 단위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미국인들은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도 자기 지역의 공적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었대요. 이 토크빌이 보기에 이런 공동체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토크빌이 이 민주주의적인 공동체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요, 뭐냐면요, 그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는 것만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 외에도 국민이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거죠. 즉 국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기틀이 튼튼해진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민주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쉬운 예로 우리 책 본문에 나왔던 이 코숭이 마을의 반상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코숭이 마을의 반상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마을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죠. 코숭이 마을의 반상회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대로 마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결해 갑니다. 그러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가죠. 이것이 바로 민주적인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손이 닿는 곳에서부터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토크빌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국민을 위한 중에서 국민에 의한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국민들 스스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는 하지만 이보다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때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큰일 같고 당장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서 의견을 막 전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코숭이 마을 반상회처럼 우리 마을의 문제를 서로 의견을 나눠 함께 해결하는 건 역시 민주적인 공동체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마을의 문제, 학급이나 학교의 문제, 혹은 회사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랍니다. 마을, 학교, 회사 등의 이런 문제는요, 곧 국가의 일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작은 사회들이 모여 국가라는 큰 사회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일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역시 민주주의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하는 그런 주역이 되는 거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토크빌의 민주주의 이야기 들어볼게요.